여러분 안녕하세요. 5번째 만남이에요. 여러분에게 조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런 시간을 만드네요. 여러분 요즘 부부세계라는 드라마 많이 보고 있죠? 5월이고요. 가정의 달이면서 가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만약에 저 가정의 입장이 내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들 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죠. 그러면서 나름 누가 더 나쁘다, 누가 더 잘못했다, 어, 용서를 하면 안 된다라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도 용서를 했었어야 된다는 편을 이런 이제 어떤 주장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제 파악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데요. 이 주제 파악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제가 가정과 개인을 이렇게 만났을 때 굉장한 케어가 되어졌었어요. 모두들 내가 맞고 내가 옳고 그리고 내가 잘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대방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만난 가정이 있었어요. 아주 엘리트 가정. 서울대 법대를 차석으로 나와가지고 부장 판사님이 돼서 있는 가정이 있었어요. 아주 괜찮은, 아내도 괜찮고 남편도 괜찮은. 근데 둘이 너무 많이 싸워요. 그래가지고 아들 형제를 두고 있었는데 그 아들 형제가 영재예요. 그리고 그 남 보기에는 너무 부러울 것 없는 이런 가정이었는데 너무너무 많이 싸우고 다투고 안 맞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런 위기를 만난 가정을 누구 소개로 제가 만나게 됐었어요. 갔는데 아주 똑똑한 아내고 그러면서 저를 봤을 때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한 2, 3일은 제가 가서 이렇게 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굉장히 거칠었어요. 남편을 향해서 하는 말도 양념을 섞어서 말을 했고 일상어에 쓰는 말도 양념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좀 뭐라 그럴까 그런 게 매력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진단을 해보니까 그 가정이 식탁도 보니까 식탁 의자도 막 부러지고 깨지고 집에 살림도 좀 삭막하고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또 아이들에 대한 열정이 많냐면 아이들이 다음 스케줄에 공부해야 될 거를 그 엄마가 영재학원을 보내면서 미리 그 과제를 다 그 습득을 해놔요. 그리고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영어 문제를 2개 틀려 갖고 왔는데 냉장고에 기대서 2시간을 울었던 엄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아이에 대한 어떤 열정도 강한 이런 엄마였는데 그 남편이 이제 너무나 자기를 푸대접하고 그런다는 거죠. 아주 부잣집 딸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또 그 아내에게 대우받고 싶었는데 아내가 자기를 부잣집 딸이면서 대우해주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무시한다 해가지고 서로 그렇게 벽이 생겨가지고 있는 이런 부부 케어였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그 아내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정말 진단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출근할 때 현관 밖에 한번 서 있어 봤냐? 한 번도 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 아내는. 그리고 그 남편을 그렇게 뭐 이렇게 살갑게 대하질 않았어요. 한번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현관 밖에 서봐라. 못한대요. 해봐라. 근데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너무 의아해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래?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한번 남편한테 줘봐라. 근데 그 아내가 했어요. 그 남편이 그거를 못 받아들여요. 차 타는 데까지 가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배웅을 하고 이랬는데 너 왜 이러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제가 시킨 대로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너희 둘이 이렇게 싸우고 판사 집안에 늘 싸우면서 파출소 순경들이 허다함을 오고 온 동네 소문난 이런 집인데 안 창피하냐. 아이는 또 어떻게 저 아이들이 어떻게 바로 성장하기를 바라니 공부 잘한다고 그 아이가 정말 바로 잘한다고 생각하냐. 너희 가정이 편안해야 아이가 잘 되는 거다. 정신이 건강해야지. 성적만 좋아서는 안 되지 않냐. 2개 틀렸다고 그렇게 다리 뻗고 울면서 그 아이를 그렇게 압박한다면 그 아이가 어떡하겠니. 너 이혼한다면 너희 아이들은 너 안 따라갈 것 같다. 그러면서 너 이혼하는 즉시 나는 네 남편 중요할 거다.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아내가 제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 2개 틀려도 괜찮아. 너희들이 행복하면 돼. 이러니까 그 아이들이 또 적응을 못했어요. 어느 날 그 남편한테 제가 전화했어요. 아내가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달라졌죠. 그러니까 벌떡 그 양념 섞인 말로 그것이 이러면서 얼마나 간다고요? 그게 편합니까? 막 이러고 저한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내가 너무너무 많이 변했고 그랬는데 두 번째 얼마 후에 제가 전화했어요. 남편에게. 많이 달라졌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간답니까? 몇 점 간답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이후에 몇 달이 지나서 세 번째 제가 그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남편 말투가 바뀌었어요. 제가 찾아뵐게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저한테 찾아올 게 아니라 변할 수 없고 바뀌어지지 않는 아내가 저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는 당신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같이 노력해야지. 어떻게 아내한테 막 노력하고 변하기를 바꿔지길 기대합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남편도 그걸 수긍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너무 달라졌어요. 얼마나 예뻐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네가 돈이 없니 뭐가 없니 식탁부터 바꿔라. 집도 예쁘게 꾸며라. 소파도 바꿔라. 집에 들어오면은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해라.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면 안아줘라. 그 아내가 그렇게 했어요. 너무 달라졌어요. 어느 날 제가 바쁘게 뭘 하고 있는데 전화 왔어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연애하는 마음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세상을 사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저보고 이혼해가지고 이혼할 거라고. 당장 이혼할 거라고. 너 이혼하면 뭐 할래? 이랬더니 교수 된대요. 교수? 지금 얼마나 쟁쟁한 후배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교수가 그렇게 쉬운 줄 아니. 제가 이러면서 그 자신을 돌아보게 주제 파악이라는 안경을 자신에게 조명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가 너무 행복해졌어요. 그 남편이 행복해졌어요. 아이가 행복해졌어요. 그 집 분위기가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 표현이었어요. 저렇게 생긴 여자가 와서 날 뭘 도와주겠다고 와? 그냥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아주 괜찮은 집딸이었거든요. 그 어머니까지 저한테 소개해주면서 나중에는 그 어머니도 도와달라고 했어요. 제가 문제점의 시작점을 상대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나로부터 시작을 하라고 그랬죠. 그 안경을 상대에게 보이지 말고 나를 먼저 조명하라고 그랬어요. 아파요. 그리고 힘들어요. 자존심 상하죠. 주제 파악이라는 그 단어가 나를 찌른다면. 근데 그게 수술돼야 돼요. 할 수 없는 사람을 하라고 막 등 떠밀고 그러면서 정죄하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너무 예쁜 가정이 되어졌어요. 저도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가정 문제, 부부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요즘은 연인 문제도 굉장히 큰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연인 문제도 한번 다룰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부부세계라는 드라마를 좀 그 가정의 케이스를 보면서 근데 그게 요즘 현실이거든요. 제가 여러 케이스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해지는 비밀 너무 쉽죠? 조금만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돼요.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저는 솔로몬 코칭이에요. 안녕.